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올해 장마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반도로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충북은 내일 새벽부터 태풍 카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태풍 카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예상 시간은 내일 새벽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초당 30m에 달하고 도내 중남부 지역에는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 남부 지역에는 많게는 200mm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기 전날 충북에 내린 162mm보다 많은 양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올해 첫 태풍으로 이동 속도가 느려 그만큼 머무는 시간도 길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다소 느려지기 때문에 그만큼 태풍의 영향을 받는 시간도 상당히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수량도 증가할 수 있다는. 집중호우로 인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충청북도는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 장소를 야외에서 실내체육관으로 급히 변경하고 시군은 하천변과 급경사지 등을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오송 참사를 교훈 삼아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지하차도에 공무원과 경찰, 소방,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4인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보 중에는 수시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변의 위험 징후를 감지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상황 전파한다든지 선제적 통제를 실시해서 어제 오전 10시 반을 기해 태풍 예비특보를 내린 기상청은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충북 전 지역에 대해 태풍특보를 발효할 예정입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한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청주시가 이범석 시장 주재로 구청장과 실국장단 그리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 판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주시는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부서에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특보 발효 전에 재해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선제 대응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무심천 하상도로와 무심천을 건너갈 수 있는 소규모 교량인 이른바 세월교는 사전에 통제될 예정입니다. 오늘 10일에 개최를 앞둔 단양 수상 페스티벌이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단양구는 태풍에 의한 폭우와 강풍으로 수상 체험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초 단양 수상 페스티벌은 지난달 말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등의 이유로 2주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 태풍의 북상으로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의 참가자들이 전부 철수한 가운데 3,200여 명이 충북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닷새 동안 충북의 문화, 역사를 체험하며 지내게 되는데요. 일선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단양 구인사를 찾은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일본 대원들이 배낭을 맨 채 숙소로 이동합니다. 태풍 북상으로 전북 새만금 야영지에서 참가자 전원이 철수한 가운데 3,200여 명은 충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충북을 찾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일본과 칠레, 온두라스, 한국 대원들로 이들은 청주와 충주, 단양 등 5개 시군의 대학교 기숙사와 종교시설에서 닷새 동안 머물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들을 위해 청남대나 법주사, 국악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번역별로 좀 아니면 시군에서 관광지로다가 좀 특화된 데 그를 정해서 지금 관광 코스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 사이 갑작스레 참가자들의 숙소가 각 시군으로 배정된 탓에 심구류 준비나 안전 점검 등이 급히 진행됐고 일선 현장에서는 볼멘 소리들도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인솔자나 통역 없이 학생들만 숙소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사관조차 자국대원들의 구체적 인원수나 도착 시간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소통은 부재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오랜 시간 머물게 되면서 지자체들이 준비한 관광 프로그램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치단체도 나섰지만 어수선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 속에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충북의 전력 사용량은 잇따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이번 주가 전력 공급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북 지역은 한낮 기온이 36도 이상 치솟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음식점들은 여러 대의 선풍기를 가동하고 에어컨을 최저 온도로 설정해도 도무지 실내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밥 먹으러 돌아갈 때나 아니면 사무실일 때나 너무 에어컨들이 온도가 이제 너무 이제 더우니까 밖에 온도랑 안에 온도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에어컨을 틀어놔도 평소 대비 틀어놔도 안 시원해지더라고요. 거리 상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냉방기를 최저치로 가동해야 적정 실내 온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 출근할 때마다 에어컨을 틀으면 퇴근할 때까지 거의 풀로 가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매장 자체가 더워서 고객님들이 계시질 못해요.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는 태풍이 북상 중인 이번 주가 올여름 전력 사용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냉방기 사용과 휴가를 마친 산업계의 전력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이후 급상승 중인 충북의 순간 전력 소비량이 잇따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비상수급 상황실을 운영 중인 한전충북본부는 현재 도내 전력 예비율이 18% 이상 남아있어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주 주초에 우리나라 역대 여름철 전력 수요 최고치가 경신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전력 수요 관리의 고비인 만큼 피크 시간대인 오후 시간대 에너지 절감에 한전충북본부는 에어컨 1도 높이기와 불필요한 조명 끄기, 전원 플러그 뽑기 등의 일상 속 절전 노력을 통해 냉장고를 15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는 폭염 장기화에 따라 도내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경로당에 추가 지급되는 냉방비는 모두 4억 2,400만 원 상당으로 국비 2억 1,200만 원, 도비 6,400만 원, 시군비 1억 4,800만 원으로 충당됩니다. 최근 극심한 폭염에 따라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2,186곳의 운영시간이 3시간 연장됐습니다. 청주시가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위로금 지급을 마쳤습니다. 이재민의 399명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13억 9,600만 원, 정부 위로금은 15억 6천만 원 상당입니다. 또 호우 피해 소상공인 450명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13억 5천만 원, 위로금 18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청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추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정부의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현장의 혼란도 높은데요. 기본 개념과 EBS 교재를 잘 점검해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수능 100일을 앞두고 후배들이 응원을 가득 담은 선물을 선배들에게 전합니다. 100일 뒤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백설기부터 원하는 대학에 딱 붙으라는 찹쌀떡, 집중력을 높이는 초콜릿까지 후배들의 응원에 선배들도 힘차게 구호를 외쳐봅니다. 100일 남았으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수능 열심히 다 같이 준비해봅시다. 오창호 화이팅!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정부 방침에 재학생들은 수능은 쉬워지고 졸업생 응시율은 높아질 거란 이중 부담을 느낍니다. 실제 충북의 9월 모의평가 응시생 중 졸업생 비율은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어 전체 응시생의 13%를 차지합니다. 기본 개념을 다져 준킬러 문항에 대비하고 쉬운 문항에서의 실수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으니까 기본 문제 같은 거를 덜 실수하기 위해서 연습을 더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쉬워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조금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 개념을 충실히 다지면 뭐 준킬러 문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맘때 고난도 문항 위주로 막판 점검을 벌여온 졸업생들도 학습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문제가 준킬러로 나온다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평가원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EBS 연계율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EBS에서 나온 기타 교재들에 있는 그 내용들의 어떤 자료, 지문, 그래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자기가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올해 수능 원서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최근 건강관리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찾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백질 함량이 제품별로 최대 5.3배, 가격도 최대 12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꼼꼼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단백질 보충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단백질 보충제 16개 제품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먼저 가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분말형의 경우 단백질 함량 1g당 뉴트리션 솔루션 NS4대 유청이 32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음료형은 퍼펙트 파워 쉐이크가 93원으로 가장 쌌습니다. 아몬드 브리즈 뉴트리 플러스 프로틴은 375원으로 최대 11.7배나 비쌌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많으면서 당류가 적은 제품으로는 닥터유 프로단백질 파우더와 파스테르 이지 프로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권장량에 따른 단백질 섭취량은 제품 간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났고 당류는 1회 섭취량 기준으로 최대 105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열량과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는 MVP 유단백 추출물 분말과 더 단백 드링크 초코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웨이 WPC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대두가 검출되었고 국민 프로틴 초코 맛은 단백질 함량은 표시보다 적으면서 지방, 당류 함량은 표시보다 많았습니다. 두 개 제품의 경우에는 실제 영양 성분의 함량이 표시된 함량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고 한 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에 관한 가격 품질 비교 정보는 소비자 24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운동과 관련해 좌고 우면하지 않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도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소환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식으로 존중돼야 하며 김영환 지사는 오송 참사 유족들과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해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명운동으로 도민이 분열되고 도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도민들이 충북 발전에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지금은 조속한 수해 복구와 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며 오송 참사와 주민 소환제를 고의적이고 당리당략적으로 악용하는 형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청주 흥덕당협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민 소환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목적은 자신들과 이념이 다른 도지사를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라며 소환운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9월 1일자 교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유초, 중등 특수학교의 교장과 교감, 교사, 교육 전문직 412명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로 급변하는 교육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학교와 기관에 배치해 현장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기탁이 이어졌습니다. 우민재단 장덕수 이사장은 청주시청을 방문해 수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성금 7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GS건설도 수재의연금품 4천만 원 상당을 기탁했고 주식회사 이루 ENG 황성훈 대표이사도 수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홍익기술단이 음성군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천만 원 상당을 전달했습니다. 홍익기술단 성낙전 대표는 고향인 음성군을 찾아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